여러분 지금 월급이 작더라도 지금 1억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딱 금액을 정해드릴게요. 10만 원을 저축을 하세요. 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걸 하는 거야. 요렇게 해서 나머지 4년을 가면 딱 5년 만에 1억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저 소개시켜드리면, 자,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그거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실행 예. 가능, 매우 프랙티컬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1억을 만드는 저축의 골든타임도 있다고 들었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축의 골든타임. 저축의 골든타임. 우리가 네. 보통 보면은 뭐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뭐 3시간이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뭐 있죠, 상해 골든타임. 사고의 골든타임 뭐 1시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축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15년 정도가 골든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25살에 사회에 나와서 첫 월급을 받았다. 40살까지는 어떻게 뭐 저축을 좀 할 수는 있는데 41살부터 저축이 안 돼요. 네. 왜 그러느냐 봤더니 제가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경제활동 시작하고 한 15년 지나니까 집에 한 1m 70 되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걔네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경제활동 시작하고 한 15년쯤 되면 네. 집에 이제 애들이 한둘 정도 있는데 걔네들이 한 중학교 이상 되면서 교육비로 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사회초년생 때부터 보다는 15년 지났을 때가 소득은 훨씬 높거든요. 근데 저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야, 그러면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애한테 그냥 올라간 월급을 다 쓰니까 저렇게 돈을 저축을 못 하는데, 아싸, 나는 결혼 안 할 거다. 결혼했다 하더라도 애 안 낳을 거다. 그러면 나는 저축할 수 있느냐? 결혼 안 해도 결혼해서 애 안 낳아도 똑같습니다. 15년 지나면 저축을 못 하는 거야. 왜 그럴까? 나는 애한테 돈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런데 왜 저축을 못 하냐? 이게 참 희한한 게 딩크족이라고 있죠. 딩크족. 네. 딩크족이라는 게 뭡니까?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약자,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인데 아이는 안 낳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논리에 의하면은 네. 아이고 뭐 둘이 벌고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데 아이한테 돈 안 나가니까 이 사람은 15년 넘어도 저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둘이 벌고 아이 안 낳는 집에 가보면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야. 엄청 써. 엄청 있어. 근데 그 강아지가 그냥 여느 강아지처럼 그냥 마당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얘가 자식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 그냥 난리가 나. 뭐 옷도 막, 이거 아시죠? 옷 비싸.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러면 강아지를 안 키운다. 그러면 저 집은 아이 없는데 강아지도 안 키우니까 저축할 수 있겠구나. 봤더니 뭐가 있어? 3개월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가서 스킨스쿠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뭘 해도 쓰는구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아이한테 시간 쓰고 스트레스 받고 돈 쓰고 하는 동안에 난 그걸 못하니까 우리는 뭐 하지? 꼭 다른 행동을 한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가 그렇죠. 보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15년 지나면 저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지금 300이야, 400이야. 멘토님, 머니 트레이너님, 저는요 저축 너무 하고 싶은데 300, 400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저축합니까? 내가 그치. 나중에 맞아. 나중에 500, 600, 700 이렇게 막 부장 달고 차장 달아가지고 월급 올라가면 그때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근데 이 골든 타임을 적용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300, 400일 때는 맘만 먹으면 150, 200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차장, 부장 달아서 500, 600, 700 가면은 200을 못 해요. 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있잖아.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강아지가 있든 고양이가 있든 스킨스쿠버를 하든 오로라를 보러 다니든 하여튼 뭐가 됐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월급이 작더라도 지금 1억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믿지 말아야겠네. 우선 1억 모으기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막 귀에 막 그래. 피가 나도록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 피가 나도록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볼링을 칠 때 보면 볼링 공을 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라이크를 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공이 하나잖아. 네. 공 하나인데 어떻게 저걸 이 공 하나로 10개 핀을 다 쓰러뜨리지?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번 핀만 맞추면 돼. 걔가 그냥 알아서 1번 핀만 맞추면 걔가 알아서 다 쓰러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테크 좀 잘해보고 싶은데 어떡할까? 처음 시작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억 만들기부터 시작해라. 1억 만들기를 하는 사람은 재테크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 저도 이제 뭐 딸이 20살 훨씬 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혹시 나중에 무슨 남친이니 어쩌니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뭘 좀 물어볼까 뭐 이런 거 지금 예상 질문 막 뽑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부터 물어볼 겁니다. 자네 1억 만들기 저축해봤나? 요거부터 물어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억 만들기 저축해봤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딱 3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저 1억 만들기 해갖고 벌써 1억 타가지고 지금 전세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1억 만들기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 지금 아직은 못 모았는데 하고 있다? 내년 한 12월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 그다음에 1억 만들기가 뭐죠? 이렇게 이런 3명이 나오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1억 만들고 있는 청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청년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자기 관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막 집안에 가보면 막 어제 먹은 라면이 나뒹굴고 있고 막 정리가 안 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관리가 좀 될 것 같습니까? 되지. 이게 1억을 만들면서 다른 질서가 동시에 잡히겠다.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래서 1번 핀을 맞추면은 나머지가 다 쓰러진다는 게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맞아. 얘기예요. 다른 질서가 굉장히 잡히구나. 캐치가 빠르시네 역시. 아, 내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안 해본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1억 만들기를 하고 있는 청년이야. 그러면 그 청년이 어떻게 술, 담배, 게임, 유흥에 아주 푹 쩔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아니면 없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하나로 일단 성향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래서 1억 만들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억 만들기를 하면 나머지 서브 이펙트가 그냥 자동으로 2, 3, 4, 5, 6, 7, 8, 9, 10 피는 저절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 그냥 딱 금액을 정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냥 금액을 정해드릴게요. 자, 128만 원을 저축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 달에 풍차 돌리기 이런 거 1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128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벌써 딱 이거 아 화면을 꺼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128 그러면 이게 128만 원이 현실적으로 난 적금이 안 돼 뭐 이런 분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1년에 1,500이네. 약. 예, 128만 원이 왜 128만 원이냐? 128만 원으로 일단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그러니까 시작을 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5년에 1억 만들면 얼마 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하죠. 아, 5년 요즘 금리로 5년에 1억 만들려면 한 153만 원, 154만 원 이 정도 저축해야 된다. 그러면 지레 겁먹고 150, 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이 5년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153 하지 말고 128로 하는 거야. 어때? 한결 가볍죠? 한결 가볍다. 150 5자 넘어가는 거랑 153 들었다가 128 그러면 왠지 좀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큰 차이 안 나는데. 큰 차이 안 나는데 대신에 128만 원을 하고 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1년 지났잖아요. 10%만 증액을 하는 거야. 10%면 13만 원이에요. 13만. 증액. 오케이. 여러분 그 PT 받으러 가시면은 처음에 바벨 50kg짜리 들어봐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못 들잖아. 그러다가 막 연습해서 잘 들는 PT 선생님이 야 50kg 잘 드니까 계속 50으로 해라 그럽니까? 아니면 60 가보자 이러냐.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증액이라는 게 성장이거든요. 1년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네? 자 그때 13만 많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월급이 1년 있으면 조금 오를 수도 있잖아. 13만 원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13만 원을 더 하는 거야. 그럼 1년이 또 지나서 2년 지났어, 이제. 와, 이제는 1억에 좀 가까워진 것 같죠? 3년 차 때 딱 13만 원만 한 번 더 하는 거야. 오케이. 요렇게 해서 나머지 4년을 가면 딱 5년 만에 1억이 됩니다. 그럼 아까 처음부터 154만 원 내리 5년 내 이거보다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PT 선생님이 자 100kg 들어봐 이러면 저 못 들어요. 야 그러면 30kg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근육을 키우면서 가보자. 요게 트레이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아유 내가 월급이 2, 300인데 128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저 소개시켜드리면 95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야. 아. 야 요거는 여러분 100만 원이 안 돼. 좀 해볼 만해. 요걸 이거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128보다도 훨씬 적은 128도 아니 오케이. 100만 원도 안 되는 95만 원이에요. 95만 원. 그럼 95만 원 1년을 딱 해. 힘들지만 한번 도전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얼마나 증액을 하냐면 딱 10만 원만 적금을 더 하는 거야. 하나. 오케이. 10만 원. 그건 105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조금 덜 먹고 그죠? 줄이는 거지. 10만 원인데 월급도 좀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6년을 더해서 딱 7년 만에 95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 105,
그 다음 해 3년 차에 115, 125 이런 식으로 10만 원씩 증액을 하고 가면 7년 있다 얼마가 나오냐면 1억 2천이 나옵니다. 그래? 1억이 나오는 게 아니고 1억 2천이 나와요. 그럼 제가 왜 1억 2천을 모으도록 했느냐? 7년 후에 화폐 가치로는 1억을 모으면 지금 1억이 아니에요. 그렇게 맞아. 그러니까 1억 2천을 딱 모으면 지금 화폐 가치로 1억 500이야. 그게. 그럼 1억 500이라는 얘기는 뭐야? 나한테 5%는 보상하라 그랬잖아. 아니 7년 동안 1억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때 떠나는 게 유럽 여행입니다. 500만 원 갖고. 그럼 그 사람은 에펠타워 앞에서 어깨 쫙 펴고 고개 바짝 들고 사진 찍어도 그 사진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집에 가면 1억 또 있어. 1억 딱 이제 난 500 써도 1억 딱 모아놓은 거 있는 거야. 그게 유럽 여행이에요. 그게. 그냥 괜히 갔다 와가지고 그냥 카드값 갚는 게 유럽 여행이 아니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이게 점진적으로 증액을 하는 그렇죠. 게 중요하네. 그래서 여러분 저축은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저축, 강제저축, 증액저축. 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저축, 강제저축, 증액저축. 증액저축. 이게 진짜 저축입니다. 요즘 그 여러분 그 보면 꼭 그 제가 와서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댓글에 꼭 한 명씩 댓글 다는 게 도대체 좀 써줘야 경제가 돌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쓰자 그러면 나라 경제는 어떡하냐고 나라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소득에 걸맞는 소비를 하는 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 진짜 찐 경제 성장이고 그거는 제대로 된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들의 소득보다 더 쓰게 되는 과소비로 발생하는 소비는 누군가에게 소득이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야 이게 총수요가 맞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쓴 게 여러분 경제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빚으로 쓰는 거. 그거는 완전히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2030들의 그 신용불량자 숫자가 23만 명이 넘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경제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괜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뭐 나라 경제를 위해서 뭐 돈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발. 정말 이렇게 1억 모으기가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의 질서도 잡아가면서 좋은 습관도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의 질서만 잡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다 제대로 잡아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의 핵심 가치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풀린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10년 전에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그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책 중에 원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엄청나게 그 베스트셀러로 그 많이 팔렸고 네. 지금도 심지어 많이 팔리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결국 핵심 가치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네. 지금 말하는 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고민되는 사람 요즘에 뭐 빚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 1억 모으기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 95만 원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조금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이 있어요. 근데 대출을 두고 이자를 조금씩 갚아가면서 1억 모으기를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빨리 대출 이자가 높으니까 그 대출을 빨리빨리 그냥 갚아버리는 게 나은가?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이건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런 빚도 없고 뭐 가진 돈도 없는 영의 상태에서 1억을 만들었어. 아까 얘기했던 뭐 95만 원으로 7년을 만들든 아니면 뭐 128로 해서 5년에 만들든 264로 3년에 만들든 1억을 딱 만들고 나면 내가 1억 만들기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5천이 있어.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128만 원으로 5년을 만들든 95만 원으로 7년을 만들고 나면 얼마가 남냐면 5천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억 만들기가 아니네. 왜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없애고 5천을 그리고 플러스 5천을 만들면 1억 만들기 성공하신 거죠. 여러분 그거를 대출 통장에 원금 상환하는 거를 나는 저축하고 싶은데 원금 상환하느라고 저축을 못했어. 저축한 거예요. 원금 상환도 원금 상환이 저축이야.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이자 조금 하고 원금 조금 하고 갚는 것도 당연히 저축이죠. 저축이지.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할 돈이 있는데 이거를 100만 원을 다 저축할까 아니면 50만 원은 대출 갚고 50만 원 적금할까 막 고민하시는데 고민될 때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프라이드를 먹을까 양념을 먹을까 반반. 고민할 때는 반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을 내가 저축한다 그러면 50만 원은 대출 갚고 50만 원은 저축하면 되지. 그리고 간단한 얘기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은 똑같은 저축이야. 얘기, 똑같은 저축입니다. 너무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당장 실행을 하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 마이너스가 줄어요. 근데 이거 고민하다가 1년 동안 그냥
계속 마이너스 늘어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렇게 대출금을 갚건 저축을 하건 이쪽으로 갔던 돈의 질서를 이쪽으로 그렇죠. 옮긴다라는 건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겠네요. 맞아요. 썼던 곳에 변화가 네. 일어나겠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얼마를 갚고 얼마를 저축하겠다. 이 저축의 효과라는 걸 제가 뭐 저축을 열심히 해온 사람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저축하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냐? 안 망하지. 이 사람의 의식 구조는 끝없이 계속해서 달아 없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 표현 중에서 보면 마모라는 거 있죠. 마모도 이게 뭔가에 갈아져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똑같이 갈아지는데 쇠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쇠신과 마모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영어로는 마모가 디페이스먼트일 거예요. 아마 디페이스먼트라는 거는 달아서 없어지는 거야. 근데 쇠신은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노베이션이죠. 네. 저축을 하는 사람은 끝없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멘토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 잘 봤습니다. 근데 멘토님 1억 만든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봐, 축하드립니다. 만들고. 1억 만드셨나 봐요. 그랬더니 안 만들었지. 뭐 대표님은 벌써 눈치챘는데 이거 물어보는 사람의 99%가 1억을 안 만드는 사람이에요. 산 위에 올라가면 이미 다 보여거든. 그래 보여요. 내가 그러니까 안 제가 봤어. 제발 만들고 물어봐라. 그럼. 만든 사람은 저한테 와서 안 물어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맞아요. 만드는 기간 동안에 본인이 엄청나게 이노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느냐. 저축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믿음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저축하는 사람은 인생을 허투루 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생각이 깨어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깨어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무한한 긍정적인 미래의 가능성과 마인드가 있는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이야. 막 인생이 막 나는 그냥 왜 이렇게 안 돼? 그냥 부모님들 좀 누가 좀 재벌로 좀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돈도 좀 많이 물려주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 그리고 막 세상을 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고 이런 분들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얼마나 긍정적인 일이 생길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축력이 회복돼야만 된다. 네. 자, 우리가 돈 사실 평생 필요합니다. 저희 엄마도 보니까 이제 92시거든요. 근데 엄마 아버지 사시는 거 보면서 야, 돈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데 돈에 대한 좋은 습관이 없으면 75세, 80에도 망한다. 망하는 건 죽기 전날도 망하는 그렇죠. 소비를 할 수 있어. 잘못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정말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습관은 저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늘 자기에게 이 돈을 저축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일본공 하나를 때렸을 뿐인데 나머지 질서가 잡혀나가는 것이 바로 저축이고 특히 이것을 일찍 할수록 늦었을 때가 그냥 하면 돼. 근데 일찍 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직장 내가 돈을 버는 즉시 이 습관 꼭 갖고 여러분 시작하셔서 찜찜함이 전혀 없는 에펠탑 사진 하나씩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찜찜함이 없는 에펠탑. 찜찜 제로 에펠탑. 네, 이거 정말 찜찜 훌륭하다. 제로 에펠탑. 네. 꼭 저도 만드셨으면. 찜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그죠? 자, 5월달 이번에 정말 이게 소비 너무 많이 나가야 돼서 되게 부담스럽고 힘드셨다면 아 내가 계절 통장이 없었구나. 내년에는 계절 통장으로 5월을 꼭 맞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획 딱 세워보시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